사료부대. 시애틀시 외곽에 있던 늪지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라져버렸다. 어릴 때 나는 그 늪으로 자주 메기 낚시를 갔다. 부모님은 위험하다고 아이들끼리는 늪에 가지 못하게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놀이터였다. 아버지는 내게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에는 늪지대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있었지만 늪지대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었다. 그때는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프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조금 더 높고 뚜껑을 뒤로 젖히면 오픈카가 되는 멋진 차였다. 아버지는 늘 시야를 넓게 하려고 허리를 똑바로 고추 세우고 꼿꼿이 앉아서 운전을 했고 지프차를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늪지대에 갈 때면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고가도로를 따라 2km 정도를 걸어서 난간을 넘어 내려갔는데 그곳에 이르면 늪지대에서 자라는 긴 풀들이 있는 둔덕이 진흙탕 속에서 징검다리처럼 솟아 있었다. 우리는 그 징검다리를 펄쩍펄쩍 뛰어 건너서 시냇가에 다다랐다. 조금 높이 솟은 둔덕에서 자란 딱딱한 풀과 갈대밭 사이에는 시냇물이 굽이굽이 흘렀다. 좁다랗게 흐르는 맑은 물 속에는 메기 같은 고기가 살았다. 나는 토요일 오후에 가끔 거기서 낚시를 했다. 시냇가에서 수많은 곤충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때로는 갈대숲에 사는 새들의 보금자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갈대새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날아오르거나 내려앉았다. 갈대 대궁에 붙어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대로 수직으로 날아올랐다. 늪지대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했지만 대개는 숲이나 협곡의 갈대처럼 혼자 가는 것이 좋았다. 혼자 가면 자연과 더 잘 교감할 수 있고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개미가 집 지을 재료를 입에 물고 언덕을 기어 오르거나 벌들이 떼를 지어 윙윙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아주 드물게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는 모습도 발견했다. 낚시를 갈 때는 낚싯줄과 낚싯바늘 한두 개, 미끼로 쓸 빵덩어리를 준비했다. 낚싯대로는 늪지대의 갈대를 꺾어 사용했다. 나는 주로 메기를 잡았다. 메기는 아주 게으른 고기다. 일단 낚시에 걸리기만 하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자포자기한 채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꼬마가 낚기에는 아주 좋은 고기였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앤더슨 씨의 잡화가게에 갔다. 계산대 뒤쪽 선반에 낚싯대가 놓여 있었다.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는 손잡이가 굵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서 끝에는 낚싯줄을 매는 둥근 고리가 달려 있었다. 잘 닦여 반짝이는 그 낚싯대는 3단으로 접을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에 편한 최신형이었다. 이런 멋진 낚싯대는 처음이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넋을 잃은 채 낚싯대를 바라보았다. 앤더슨 씨가 내가 무엇을 사러 왔는지 보려고 다가왔다. 그는 내가 낚싯대를 쳐다본다는 걸 알고 웃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좀 만져봐도 돼요? 앤더슨 씨는 선반에서 낚싯대를 집어서 건네주었다. 나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낚싯대를 돌려보면서 너무나 잘 만들어진 것에 감탄했다.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다. 9달러. 엄청난 가격이었다. 혼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금방 본 낚싯대에 대해서 흥분해서 말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사오라고 한 소금은 어디 있니? 나는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깜빡했어요. 금방 다시 뛰어가서 사올게요.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9달러 줄 수 있어요? 얘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만한 돈이 없구나. 나는 다시 가게에 가서 소금을 샀다. 나는 소금자루를 팔에 낀 채 낚싯대를 보려고 잠시 멈춰섰다. 앤더슨 씨가 내 뒤에서 말씀했다. 그 낚싯대가 갖고 싶은 게로구나. 그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지 그러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잘못됐네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미 물어봤어요. 엄마가 돈이 없대요. 그게 정말 갖고 싶으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랴?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게에 심부름하는 아이가 아파서 못 나오는데 네가 대신 그 일을 하렴. 솔깃한 제안이었다. 방과 후에 배달을 하는 거야. 배달 한 번에 5센트씩 주마. 9달러가 모일 때까지 그 일을 하면 어떨까? 어머니는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숙제를 먼저 한 후에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방과 후에 열심히 배달을 했고 배달을 나갈 때마다 앤더슨 씨는 서랍에 내 품삯을 계산하여 넣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나는 내 돈을 계산했다. 9달러는 한 번 배달료 받은 5센트를 모아서 채우기 쉽지 않은 액수였다. 어느 날 9달러가 다 모이자 앤더슨 씨는 낚싯대를 내려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폴, 이제 이건 네 거야. 가지고 가렴. 나는 자랑스럽게 낚싯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도 감탄을 하셨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자러 가기 전 토요일인 다음날 메기를 많이 낚을 기대에 부풀어서 아버지께 사료 부대를 사용해도 좋은지 물었다. 부대 옆에 구멍이 좀 났지만 원하면 가져가거라. 다음날 나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의 허드렛 일을 끝내자마자 늪지대로 갔다. 내 새로운 보물을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 주머니에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넣고 겨드랑이 밑에 사료 부대를 끼고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신이 나서 전차를 타고 시애틀 시내 서쪽에 있는 늪지대로 갔다. 고가도로를 따라 걸어서 2km 정도를 간 다음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그만 사료부대를 떨어뜨렸다. 난간에 사료부대가 걸렸다. 다시 올라가서 사료부대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하고 걸음을 옮겼다. 구멍난 것이라 누가 집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빨리 시내가에 갈 마음에 거리 판단을 잘못해서 풀이 나 있는 둔덕 사이에 진흙탕 속에 빠져버렸다. 처음에는 신발이 진흙 속에 빠진 것이 속상했고 집으로 돌아가서 혼날 것이 걱정되었다. 그런데 찬물이 내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올랐다. 나는 가까이 있는 둔덕으로 올라가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발은 점점 더 깊이 수렁으로 빠졌다. 사람이나 짐승이 빠져 죽기 쉬운 뜬 모래밭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밀려오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럴수록 발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고가도로에서 겨우 3m 정도 떨어진 곳 아래였다. 고가도로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고가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이 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공포가 커지면서 배가 아팠고 나는 이제 빠져 죽는 일만 남았다. 기도를 하려고 애썼다. 이미 엉덩이까지 빠져서 다리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며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중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고가도로의 난간을 잡고 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뭐라고 외쳤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가더니 보이지 않았다. 조금 후에 그는 밧줄을 갖고 다시 난간에 나타났다. 밧줄을 난간에 묶고 다른 쪽 끝을 내게 던졌다. 조금 짧은 듯 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내게 닿았다. 나는 밧줄을 움켜잡았다. 그가 외쳤다. 팔 밑으로 해서 가슴 주위를 감고 묶어라. 그는 난간에서 밧줄을 풀어 자기 트럭으로 가지고 갔다. 조금 후에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의 가슴까지 빠져 있었다. 이제 꽉 잡아라. 그가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렸다. 팔에 밀려오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 중에도 내 몸이 천천히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밧줄에 매달린 채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난간에 몸을 부딪히면서 고가도로 옆으로 나뒹굴었다.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몸이 부딪히는 것도 별로 느끼지 못했다. 내 몸은 진흙투성이었다. 밧줄에 매달려 나오면서 신발과 바지가 벗겨지고 없었다. 그 남자가 밧줄을 다 감고 내게 말했다. 집에 데려다 주마. 나는 그의 트럭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나는 난간을 잡고 매달리며 소리쳤다. 내 낚싯대. 난간을 잡고 내려다보았지만 어렵게 얻은 내 보물은 흔적도 없었다. 나는 힘없이 트럭으로 돌아왔고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한참 동안 그냥 나를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씻으라고 하며 놓아주었다. 내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 남자는 가고 없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화를 많이 내실 것이 분명하니 혼날 각오를 단단히 해라.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아버지의 지프차 소리가 났다. 나는 창문을 통해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훔쳐보았다. 아버지는 손에 큰 종이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내 방에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자 아버지는 종이봉투를 옆에 놓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받을 벌이 두려웠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잠시 동안 둘러보고는 말씀하셨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렀다가 거기서 어떤 농부를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가 오늘 아침에 트럭으로 늪지대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지났대.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폴, 너 알지? 고가도로가 늪지대 위를 통과하잖아?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료부대가 난간에 걸려있길래 주우려고 차를 세우고 내렸대. 그런데 난간 아래를 보니 어떤 아이가 늪에 빠져 있더라는 거야.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셨다. 그 아이를 꺼내는데 무척 애를 먹었대. 만약에 트럭에 밧줄이 없었다면 아이는 아마 빠져 죽었을 거라고 하더군. 사료부대 때문에 차에서 내렸다가 아이를 구하게 된 거지. 그런데 내가 그 사료부대에 대해 물었더니 사료부대는 구멍이 나 있어서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거야. 아버지는 말을 하면서 큰 종이봉투에서 밀가루 부대를 꺼냈다. 이거 쓸만하지?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폴, 이리 와라.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여보, 나는 여전히 울면서 식탁을 돌아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나를 꼭 안아주었다. 오늘 아침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혼자서 늪지대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아버지.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다시는 혼자 늪지대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고생한 것으로 벌은 면해주겠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내 바지와 신발을 다시 사주는 대신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용돈은 반으로 줄인다. 불만 없지? 예, 아버지. 폴, 이제 앉아서 저녁 먹어라.